네,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발음도 이상해지고요. 잇몸뼈가 무너지면서 치열과 교합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치아가 상실되면 브릿지나 또 틀니를 생각했겠지만 최근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임플란트 치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 준비를 해봤거든요. 전문의와 직접 상담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치과 전문의 연재용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거나 치료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가 빠졌을 때 생각하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일 겁니다. 원장님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다 보면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공통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시던가요? 네. 임플란트에 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상담을 나눠 보다 보면 갖고 계신 궁금증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화면과 같은데요. 네. 먼저 아프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가 치과 치료가 받는 것이 무섭고 또 그 유니체어라고 하는데 치과 의자에 앉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의자 근데 생김새부터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 체어에 앉아서 치료를 내가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다라는 고민들이 있으시고 네. 또 이 임플란트 치료가 주변에 치료 받으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 기간 동안 병원에 몇 번이나 내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요. 네. 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잇몸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또 내가 지금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잇몸에 염증이 심한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태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전신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임플란트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과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내가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며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네, 이런 것들을 보통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비용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 텐데 최근에는 원장님 이제 보험 적용되면서 어르신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 네. 얘기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만 보험 적용이 되고요. 네.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비에 네. 본인 부담금이 30%가 되고 네.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70%가 되기 때문에 좀 네. 비용 부담을 줄여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적용 범위는 평생 동안 아직 이제 2개까지 네, 지원이 되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턱, 아래턱, 또 앞니, 어금니 구분이나 제한 없이 평생 2개까지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좀 꺼리거나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 틀니,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네.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0%의 비용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그 부담을 덜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보면은 왜 한두 개씩 이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치아가 빠지고 네. 상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분적으로 이가 없거나 전체의 이를 다 상실하거나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한 개가 이제 빠져 있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치아가 빠진 채로 그냥 지내게 되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외모나 인상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가 빠져서 어떤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턱관절 쪽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남아있는 치아들이 이제 치아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 상태로 기능을 하는데 네. 이제 한두 개 치아라도 빠지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이 좀 약해지고 또 치아가 빠진 자리 옆에 있는 치아들이 그 빈자리로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빠진 치아랑 물리고 있는 맞물리는 치아가 그 자리로 이렇게 솟아난다든지 네, 이런 치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네. 이렇게 변화된 치열로 인해서 남아있는 치아들의 수명까지 좀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가 이제 없이 지내시다 보면 식사하는 게 편치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좀 드시기 편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 전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앞서 그 고민적인 부분들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진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없애줄 만한, 덜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치료법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네. 치료가 있을까요? 네. 사실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치료법인데요. 네. 그 많이 가지시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재료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통증과 관련된 또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을 덜어줄 수 있는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성과 치료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고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또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한 최근의 연구 중에 하나인 이제 UV 임플란트라고도 하는 광활성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치료법이라면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디지털 임플란트,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네. 저 같은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저 영상 보면서 원장님의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는 이제 먼저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의 정보를 디지털 이미지로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CT 영상을 구강 디지털 스캔 이미지와 정합을 해서 정합이라는 건 이제 합쳐서 교차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잇몸 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치료 이후에 완성하게 될 치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해서 이 치료 결과에 맞는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컴퓨터상에서 모의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술 전에 디자인했던 것과 시술 이후의 결과가 큰 차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디지털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 말 그대로 이제 첨단 장비가 동원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입안 구조도 다른 거죠. 그걸 이제 원장님이 직접 육안으로 보실 수 없는 부분까지도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이미 계획이 세워진다라는 거, 환자 하나하나의 입안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 얘기 들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건지 그 과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의 입안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데요. 예전에 치과에서 고무차륵 같은 걸로 본뜨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있어요. 네. 네, 그것을 대체하는 디지털 작업입니다. 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런 고무차륵 본뜨기와 같은 불편한 과정을 하지 않고 입안의 치아와 잇몸의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T를 촬영을 해서 이 CT 영상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CT 영상과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 입안을 체득한 디지털 이미지를 네. 같이 불러놓고 이제 환자의 입안을 확인하고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미리 컴퓨터상에서 네. 3차원적으로 임플란트의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 잇몸 뼈의 상태라든지 골밀도 이런 것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네. 가장 좋은 위치와 방향을 컴퓨터상에서 결정을 하고 모의로 미리 시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위치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의 개수를 어떤 최소의 개수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모의 시술을 미리 다 하게 되면 이제 그 환자 입안에 맞는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라고 하는 환자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각각에 맞게 되는 장치를 미리 제작해 놓게 되는데요. 이거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이 장치를 입안에 장착을 하고 이제 안전하고 빠르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맞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 고무차륵 같은 거 네. 물고 계세요 하고 간호사 선생님 저기 가 계시고 한참 물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 컴퓨터가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왜 우리 뭐 피부의 탄력도 다른 것처럼 잇몸 상태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골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우리 환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치료 네. 사례 좀 알려주시죠. 네. 치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이 네. 전체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70대 아이고. 남성분이신데 네.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나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셨던 분이고요. 네.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고 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대략 1시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시술하는 당일에 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려서 네, 이것도 이제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미리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날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장착하는 치아 모양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임플란트 치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아래 번호 열려 있거든요. 많은 분들과 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면서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가 연결해서 그분의 얘기 듣고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연결됐고요. 네네. 네. 이 치아 치료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네. 잇몸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피도 자주 나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은 바로는 이렇게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힘들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인지 아. 그리고 또 잇몸 치료를 하고 나중에 네.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제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47이에요. 40대 이제 중반 정도 넘으셨고요. 잇몸 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시다. 저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얘기 한번 네.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시고 이가 혹시 흔들리시나요? 이가 흔들리지는 않는데 약간 피가 나고 많이 나고 그리고 뿔이 있는 부분이 좀 치석이 많이 껴서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잇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잇몸이 좋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가능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미리 하거나 혹은 병행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고요. 또 흔히 이제 임플란트 잇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잇몸 뼈의 양이나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잇몸의 상태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얼른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치가 너무 심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방법이다 보니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플란트 하고 난 후에도 밥 먹을 때 특이사항은 따로 없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내의가 아니다 보니까 네. 먹는 거에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일단은 발치를 해야 될 정도로 충치가 진행된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충치의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좀 너무 방치를 해두셨던 것 같고요. 오래 두셨군요. 네. 충치 때문에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신 것처럼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아 수복 방법은 그 전에 있던 자연치와 외형도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고 또 씹는 힘, 저장력이라고 하는 씹는 힘도 자연치아와 가장 비슷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충치가 있기 전의 치아 상태와 가장 비슷한 정도의 심미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드시는 게 조금 소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 하고 나시면은 편안하게 씹을 수 있다라는 우리 저작 힘이라는 거, 그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도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앞서 저희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 위치에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원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는 치아와 치조골의 상태를 컴퓨터상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을 하고 그 재현된 이미지 상에서 모의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실제 환자의 입안에 시술을 하기 이전에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정확한 또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서 모의 시술을 하고 그 모의 시술 결과를 그대로 환자 입안에서 재현하기 위한 이제 맞춤형 장치를 미리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화면 보시면 네. 임플란트를 적절한 식립 위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임플란트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술 이후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치료 비용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미리 컴퓨터상에서 보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계획한 대로 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 그러니까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혹은 아예 절개 없이 무절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수명도 더 오래 쓰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전신질환 환자들, 뭐 출혈성 질환이라든지 시술 이후에 염증 치유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아까 시술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리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장착할 치아들도 사전에 미리 다 제작을 해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술 당일에 치아까지 장착할 수 있는 네,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없는 치아마다 다 식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는 식립의 그 개수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에 이제 예후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점까지 계속해서 뭐 도미노인 것 같습니다. 식립 개수도 최소화하고 절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전신질환 환자분들도 네. 조금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절개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네, 전통적인 방법의 시술은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잇몸을 절개하고 시술을 하고 이제 다시 꼬매 놓고 네. 나중에 이제 실밥을 풀르는 약속도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출혈이라든지 시술 이후에 뭐 붓기, 염증,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 잇몸 안에 있는 잇몸 뼈와 또 중요한 신경 이런 것들의 위치를 미리 다 파악을 한 상태로 네. 임플란트를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하기 위한 이제 맞춤형 유도 장치를 입안에 장착한 채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잇몸을 절개해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하는 과정 없이 네. 네, 시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절개나 꼬매는 과정 없이 시술이 이루어지면 이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출혈이라든지 또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고 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붓기도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절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원장님, 이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치료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70대 아버님 얘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위아래 틀니를 쓰셨던 분인데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네, 위아래 지금 10개 정도씩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자연 치아의 개수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위턱, 아래턱 14개씩 치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를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14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위턱의 경우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게 되고 밑에는 6개에서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적절한 임플란트의 개수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컴퓨터상에서 디지털 분석으로 미리 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그 입안에서는 내가 계획하고 모의 시술했던 대로 그대로 입안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도 시술을 하는데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네, 그런 사례입니다. 네, 70대 아버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뭐 당뇨, 고혈압, 또 뭐 심장 질환 없이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꼭 하나는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역시도 이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네, 당뇨 또 고혈압 이런 전신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또 잇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시술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동안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치유 과정 이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사례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와 고혈압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위턱에 임플란트 이제 9개를 계획을 했었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임플란트가 컴퓨터 그래픽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사전에 이제 계획을 했던 컴퓨터상의 모의 시술 결과이고요. 밑에 엑스레이에 이렇게 하얗게 나사처럼 네, 보이는 네. 것이 이제 실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난 뒤에 찍은 엑스레이인데 컴퓨터상에서 사전에 계획했던 것과 동일한 네,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기존에도 분명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있었잖아요, 원장님.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기존의 임플란트 치료와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네.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무차륵 같은 그 재료를 이용한 본뜨기 방식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네. 이제 이게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 빼는 것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네. 그리고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네. 이것을 디지털 과정으로 CT라든지 아까 구강 스캐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안의 정보를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상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치아의 모양을 미리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임플란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고요. 이 잇몸뼈의 상태라든지 골 밀도 또 중요한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임플란트와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과정은 간단하지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원장님 이것도 치료를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치과에 대한 공포가 크면 너무 두려움이 크면 그 치료조차도 받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있는 치료법이 있다고요. 네. 네. 치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까 유니체어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고 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예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통증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이후로 치과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인데요. 전신 마취처럼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식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깼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수면 상태에서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귀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왜 우리 그 건강검진할 때 그 내시경 마취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면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만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치료가 돼 있다라는 거. 그분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원장님. 네. 저희 영상 보면서 수면 치과 치료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은 제가 수면 임플란트를 치료했던 분이신데 네. 지금 들어보시면 코를 골면서 푹 주무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코를 골면서 이제 푹 주무셨고 그동안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를 하고 잠에서 깨어나셔서 전혀 몰랐다. 그냥 편안하게 시술을 받았다라고 아주 만족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분이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편안하게 받고 계시는데 원장님 치료를 받다 보면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면 내시경과 동일한 약물을 사용을 하고 안전한 치료이긴 하지만 본인의 전신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와 미리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고요. 또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시술이 이루어지면 의사의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맥박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이 들더라도 깨울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기량제라고 하는데 기량제를 투여를 하면 바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술이긴 하지만 본인의 전신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 상태를 이제 그 전문의와 원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만 통과하고 나면은 좀 편안하게 수면 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겁 많으신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께 좋을지 저희 치료 대상 한번 볼게요. 네, 수면 치과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사실 그 맨정신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치료하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공포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국소 마취에 잘 안 돼서 국소 마취가 잘 안 돼서 예전에 고생을 하셨던 예전에 내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파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래서 다시 치과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취 주사죠, 쉽게 말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또 치과 치료가 소리라든지 이런 네, 게 좀 맞아요. 공포를 유발하는 무서워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나는 견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가수면 상태로 오랜 시간을 치료를 하더라도 네. 그냥 편안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긴 치료 시간을 편안한 상태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계획이 좀 많은데 여러 번 내원하기가 힘든 분들은 수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치료를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거나 또 입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수면치과 치료를 하면 구역질 없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턱 관절이 있어서 입 많이 못 벌리시는 분들도 네, 좋을 그런 것 분들도 같아요. 사실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좀 더 이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저는 있습니다. 그 치과 층에서 나는 냄새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치과 특유의 향 있잖아요. 네. 이런 저처럼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임플란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직접 상담 나눌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대1 상담 가능하니까 나는 치료가 될까? 나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시는데 걸려온 전화 한번 받아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네. 이빨이 기구에 부딪혀서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면 운동을 못 하나요? 이제 이후에 운동 관련해서 네.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그 부딪힌 이도 걱정인데 이제 네, 운동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신 거고요. 예, 제가 매일 네.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을 끊으면 금방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고민이 돼서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기구에 부딪혀서 지금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을 하다가 네. 기구의 치아가 이제 깨지거나 부러져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운동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술 당일날 임플란트 시술 당일날 그날만은 좀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느 네. 정도 이유는 출혈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혈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에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신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건강 유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임플란트 하신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임플란트 주위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시는데 이게 임플란트의 수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그 주변 치아가 아프신가 봐요.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된 것이냐라는 궁금증이거든요. 네. 임플란트가 아플 수도 있고 임플란트 주변의 치아가 아프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10년 정도가 수명이냐라고 한다면 네. 관리가 잘 된다면 10년 그 이후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문헌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플란트를 시술한 분들의 90% 정도는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임플란트 주변 치아가 또는 임플란트의 어떤 기계적인 원인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은 사실 집에서 혼자 해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네.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은 정말 이제 임플란트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검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을 하시는 것이 임플란트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원장님 말씀하실 때 참 공감이 되는 게 치과 치료야말로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 약이라는 표현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독이 되는 경우니까 맞습니다. 네. 치과 치료야말로 얼른 내원하셔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증상에 맞는 치료법이 궁금하시거나 전문의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화 상담 이전에 숙면 상태에서도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런 더 좋아진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분 또 치료 사례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사례 수면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50대 남성분으로 치과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공포가 있어서 이가 저절로 빠지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내오셨던 분인데요. 이제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위턱에는 치아가 이제 1개 남았고 밑에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6개의 치아만 남은 상태로 병원을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의 발치, 임플란트 식립, 뼈 이식 그리고 임시보철물 장착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졌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고요. 아마 이제 방송 보시면서 무섭지 않겠네? 뭐 오래 걸리지 않겠네? 이런 생각에 용기 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런 분들 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 치료의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전신질환,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필요한 전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시술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도 신중한 계획과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해야 되고 환자 스스로도 치료 과정 중에 치료 이후에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임플란트 시술 결과를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치료 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네. 충치는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썩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는데 네. 우리가 풍치라고 하는 치주염, 잇몸병, 시린 거 말씀하시나요? 이가 흔들리고 아니군요. 시린 증상도 있습니다. 네. 잇몸병은 임플란트 주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환자분이 본인의 노력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치과 의사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기에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를 오랜 시간 잘 쓰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1:1 상담 가능한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걸려온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아버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 혈압이 좀 높은데,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150에서 90 정도 네네.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플란트를 하면은 만성질환자는 임플란트가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네. 지금 약은 안 먹고 있거든요. 네네. 안 먹고 있는데 약 먹으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해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혈압약, 뭐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희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혈압이 150에 90 정도가 되시고 네, 혈압약을 아직 드시지는 않고 계신 상태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정도의 혈압이라면 임플란트 시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은 너무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혈압은 치료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약 먹으면서도 치료도 가능한 거죠? 혈압약이든 뭐 당뇨 관련된 약이든 전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담당 의사와 치과 전문의와 함께 좀 상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뭐 출혈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전에 투약을 뭐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화 주신 정도의 혈압 수치라면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시술 이후에 출혈이라든지 염증 반응, 치유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무절개 시술이나 최소절개 시술을 하는 것이 시술 이후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가져오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아버님 뭐 혈압약 드시는 상태가 되더라도 드시게 되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용기 네. 내셔서 네, 얼른 계획 잡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아래 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치아에 문제가 많은데 선뜻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께 뭐 당부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좀 불편하고 아프다가 약을 먹거나 하면 또 괜찮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과 치료는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 기간, 통증, 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치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를. 자,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연재용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치과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번호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치아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